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30대 기혼 여성이에요. 저는 불과 5년 전만 해도 형제가 없었어요. 제가 10살 때 친정엄마가 아빠와 이혼을 하셔서 줄곧 혼자였거든요. 저희 엄마는 입버릇처럼 툭 하면 자신이 아빠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다고 신세한탄을 하셨어요. 그때는 그 말이 참 듣기 싫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는 여자 혼자의 몸으로 돈을 벌고 저를 키우는 게 많이 힘들어서 그런 말을 달고 사셨던 것 같아요. 저희 엄마는 꽤 유복한 집안의 막내딸이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줄곧 신부 수업만 받았던 엄마는 사회 경험도 전혀 없이 아빠를 만나 한눈에 반했고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반도주를 감행해 제대로 식도 올리지 못하고 혼인신고를 하셨다고 했어요. 내가 그때 너무 어려서 사리분별을 못했지. 너도 엄마처럼 인생 망치고 싶지 않으면 엉뚱한 남자 만나지 말고 조건 잘 따져. 엄마는 이혼 후 그저 어린 저와 살기 위해서 처음으로 자기 손으로 돈을 벌기 위해 아마도 남들보다 더 우여곡절을 겪으셨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고생하고 우울해하는 엄마를 보고 자라 철이 빨리 들었고 제 마음속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늘 엄마가 불쌍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엄마를 불쌍하게 만든 아빠를 미워하게 했죠. 아빠가 미운 것은 비단 엄마를 불쌍하게 했다는 것뿐만은 아니었어요. 두 사람의 이혼은 아빠의 외도가 원인이었는데 분명 제 기억에 엄마가 아빠에게 만나는 여자를 정리하고 돌아오라고 했는데 아빠는 그 여자를 선택했다는 충격도 한몫했어요. 사랑? 세상엔 그런 거 없어. 넌 절대 사랑 같은 거 믿지 마. 엄마는 아빠가 집을 나가고 한동안 술만 드셨어요. 사실 엄마가 아빠랑 이혼을 하고 어떻게 알았는지 외갓집에선 재혼을 하면 경제적인 지원과 저에 대한 모든 걸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엄마는 한사코 재혼은 하지 않겠다며 외갓집의 도움을 거절하셨고 아무것도 모르는 전 어린 나이에 엄마가 저러다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 속에 살았어요. 그리고 저는 엄마처럼 되지 않기 위해 나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엄마는 그렇게 얼마간 힘들어 하시다가 어린 저와 살아야겠다는 일념으로 다시 힘을 내기 시작했고 저와 엄마는 남에게 패기치는 걸 극도로 싫어해서 어느 누구한테도 의지하지 않고 죽이 됐든 밥이 됐든 모든 걸 저희끼리 해결했어요. 그렇게 엄마의 희생과 저의 노력으로 서울에 있는 이름 있는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죠. 대학 졸업 후 곧장 복지가 좋다는 외국계 회사에 취업했고 그동안 맨 땅에 헤딩하며 고생한 엄마에게 이제부턴 편하게 생활비 받고 지내라고 했어요. 어차피 결혼도 안 할 거니까 엄마한테 그 정도는 하고 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엄마는 그런 제 말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딸이어도 난 짐이 되고 싶지 않다. 말만 들어도 벌써 호강하는 기분이니까 엄마는 됐어. 넌 지금부터 돈 야무지게 모아서 좋은 짝 만나서 시집 가면 돼. 사랑 같은 거 믿지 말라고 할 땐 언제고 사랑도 안 믿는데 무슨 시집을 가. 난 그냥 엄마랑 속 편하게 살래. 그야 그땐 엄마가 하도 속상하고 힘들어서 괜한 말 한 거지. 그리고 넌 네 아빠 같은 사람 말고 좋은 사람 만나면 되지. 너 정도면 능력 좋고 성실하고 착한 사람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 엄마, 그건 진짜 욕심이다. 세상에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어딨어? 왜 없다고 생각해? 당연히 있지.
넌 분명 그런 완벽한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엄마가 장담해. 엄마도 남들처럼 사위도 보고 손주도 봐야 하지 않겠어? 말년에 그런 재미도 없으면 어쩌냐? 다른 게 호강이니? 그게 호강이다. 엄마는 제가 성인이 되고 자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한다고 할까봐 늘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거의 매일 듣는 말이다 보니 이젠 별로 신경도 쓰이지 않았을 즈음. 전 엄마의 바람이 하늘에 통했는지 외부 출장을 갔다가 그만 과거의 엄마처럼 거래처 직원에게 한눈에 반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운이 좋게도 상대 남자도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미팅이 끝났는데도 점심을 사겠다고 했고 퇴근 후 시간이 된다면 다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경계하고 선을 긋고도 남을 일이었는데 정말로 세상엔 인연이란 게 있는지 그날은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사준 점심을 맛있게 먹고 저녁은 다시 만나면 제가 사겠다고 말하자 이 남자 하는 말이 저를 또 심쿵하게 만들었지 뭐예요. 오늘은 말고 다음에 사요. 그래야 저도 그 핑계로 혜진 씨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요. 저 다시 만나줄 거죠? 그렇게 저를 심쿵하게 한 이 남자는 3년 뒤 저희 남편이 되었어요. 남편은 부산에 있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저는 서울에 있는 회사에서 일을 해서 저희는 장거리 연애를 하게 되었고 자주 보지 못해 그런지 서로 애틋한 마음에 남들처럼 싸우는 일도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저와 결혼을 하기 위해 서울에 있는 회사로 이직까지 했고 남편의 그런 의지로 저희의 결혼은 급물살을 타게 되었어요. 결혼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치던 딸이 남자를 데리고 오자 엄마는 입꼬리가 귀에 걸렸죠. 꽤 까다로운 저희 엄마의 심사를 통과해서 결혼식 날짜를 잡게 되었어요. 저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시댁 가족들이 모두 호주에 계세요. 그렇다고 남편이 혼혈은 아니고 어릴 때 가족 전부가 호주 이민을 갔다가 남편이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남편 혼자 그 후 계속 한국살이를 하게 된 거였어요. 호주에 계신 시어머니는 아무리 고국이라고 해도 아들 혼자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렸는데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저희 엄마가 가깝게 있으니 그저 마음이 놓인다고 도리어 저에게 고맙다고 하셨어요. 주변에선 시댁이 외국에 있다고 저를 부러워했죠. 저희는 결혼식을 올린 뒤 저희 엄마가 사는 집 근처에 신혼집을 마련했어요. 신혼생활을 하면서 이 좋은 걸 내가 왜 안 한다고 했을까 생각할 정도로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너무 행복하다고 자만했던 걸까요? 사람 일은 참 알 수 없다고 하더니 어느 날 모르는 번호에 전화를 받았는데 오래전 왕래가 끊긴 큰고모의 전화더라고요. 혜진이니? 큰고모야. 너무 오랜만에 연락해서 놀랐지? 순간 얼음이 되고 만 저는 그냥 전화를 끊자 하는 생각은 하면서도 정작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오늘 새벽에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벌써 20년이나 보지 않았던 아빠인데 기분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여보세요? 듣고 있니? 니네 엄마는 길길이 뛰겠지만 그래도 너한테는 아빠인데 장례식 정도는 와줬으면 해서 미진이한테 네 연락처 물어봤다. 미진이는 저랑 동갑인 사촌으로 큰고모의 딸이에요. 엄마 아빠는 헤어졌어도 저랑 미진이는 사촌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자매처럼 친구처럼 지냈거든요. 고모가 그걸 아시고 저에게 연락을 해오신 것 같았어요. 엄마도 알아요? 아빠 돌아가신 거. 그리고 아빠 그때 만나셨던 분하고 결혼하신 거 아니었어요? 그때 분명 그 여자한테 간다고 했던 것 같은데. 전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고모에게 물었어요. 저도 기분이 이렇게 이상한데 엄마는 어떨까
걱정이 됐거든요. 그게 고모가 참 할 말이 많은데 너나 네 엄마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고모는 아빠가 돌아가시기 하루 전 들은 말이라며 저에게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엄마와 야반도주를 하고 결혼한 아빠를 저희 외갓집에선 끈질기게도 쫓아다니며 헤어지라고 협박했고, 그즈음 설상가상으로 친할아버지의 도박 빚을 받겠다며 사채업자들까지 아빠를 쫓아다니는 통에 아빠는 엄마와 저를 위해 여자가 생겼다고 거짓말을 하셨대요. 내가 좀 더 빨리 알았으면 어떻게든 네 엄마 찾아가서 내 동생 억울함은 풀어주고 싶었는데 그 입만 무거운 네 아빠 고집에 이렇게 너한테 먼저 말하게 되는구나. 저는 고모의 말을 듣고 정말 어안이 벙벙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런 큰 비밀을 안고 몇십 년을 살 수 있었을까요? 모두 다 거짓말처럼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계속되는 고모의 말에 자기만 사라지면 외갓댁이 있으니까 엄마와 제가 살아가는데 큰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답니다. 그런 아빠의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았고, 또 도망자처럼 여러 지방을 떠돌며 사시다 딱한 사연 있는 여자를 만나 순수하게 도와준다는 것이 인연이 되어 14년 전 딸을 낳아 그 딸을 위해 혼인신고를 하셨다는 아빠의 사연을 듣고 전 그저 혼란스럽기만 했어요. 제가 이런데 저희 엄마는 어떤 기분일지 상상만 해도 머릿속이 뒤죽박죽 되었죠. 살면서 단 한순간도 아빠 따위 보고 싶지 않았는데 아무 말 없이 돌아가신 아빠가 끝까지 야속하기만 했어요. 저는 고모한테 엄마를 생각해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저 역시 이미 아내와 딸이 있는데 제가 장례식에 가면 뭐 하냐고 가지 않겠다고 되물었죠. 고모는 아빠의 두 번째 아내도 아빠보다 훨씬 먼저 세상을 떠났다고, 엄마까지 오는 건 어렵더라도 저라도 와줬으면 좋겠다고 끝까지 설득하셨어요. 그래도 나 말고 다른 딸이 있는데 이상한 오기가 발동해서 전 끝까지 가지 않겠다고 말했죠. 그렇게 전화를 끊고 잠시 멍하니 창밖 하늘만 봤는데 제 안에 아빠의 유전자 일부가 있는 게 맞는지 눈물이 흘러내리더라고요. 제 마음과 머리는 전혀 슬프지 않은데 이상하게 눈물은 멈추지 않았어요. 다 인과응보야. 나중에라도 우리한테 다시 왔어야지. 이게 다 아빠 스스로 자처한 일이야. 괜히 미안한 마음 가질 필요 없어. 저는 퇴근하는 내내 이런 생각을 하며 집으로 왔어요. 남편은 제 안색을 보고 눈치 빠르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제 손을 꼭 잡더니 지금이라도 아빠의 장례식장을 가자고 하는 거예요. 싫어. 내가 거길 왜 가? 그리고 내가 가면 우리 엄마는 뭐가 돼? 난 싫어. 안 갈 거야. 이런 말 유치하지만 아빠는 나랑 엄마를 버리고 그 여자한테 간 거야. 그리고 다른 딸도 있다는데 내가 거길 왜 가? 전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처음으로 남편한테 화를 냈어요. 따지고 보면 남편한테 화낼 일도 아닌데. 전 감정이 가라앉자 남편 보기가 민망해졌어요. 미안해. 자기한테 화낼 일이 아닌데 자기가 괜히 거길 가자고 하니까 화가 났어. 아냐, 전부는 아니겠지만 나 자기 마음 이해해. 하지만 나중에 지나고 후회해도 그땐 늦잖아. 자기 마음이 정 그러면 나 혼자라도 다녀올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와이프를 있게 해주신 분인데 난 제대로 인사드리고 싶어. 남편의 말에 어쩔 수 없이 장례식장으로 향했어요. 자기 혼자라도 가겠다는데 어떻게 거길 또 남편 혼자 보내겠어요. 우리 부부는 엄마에겐 절대 말하지 말자고 약속하고 늦은 저녁 손님이 뜸해질 그 틈에 인사만 하고 오기로 했어요. 그런데 빈소에 도착하자 빈소 안이 시끌벅적 난리가 났고 저와 남편은
무슨 일인가 싶어 빈소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에선 오랜만에 본 고모가 모르는 사람들과 큰 소리로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어요. 들어보니 고모와 싸우고 있는 그 사람들은 아빠의 두 번째 부인의 가족 같았죠. 그러게, 내가 저딴 놈 만나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는데 다 자업자득이지. 내 동생 그렇게 죽게 하고 저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줄 알았어.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내 동생이 그쪽 동생한테 어떻게 했는데, 지 마누라랑 지 새끼도 떼놓고 내 동생이 어떻게 살았는데 무슨 악담을 해도 그렇게 해요. 그러게, 누가 그러래? 저놈만 아니었어도 내 동생 부잣집에 시집가서 사모님 소리 듣고 살았어. 오빠라는 사람이 자기 동생 70 먹은 노인이랑 결혼시키려고 한 게 자랑이에요? 막말로 당신이 옳게 그 집에 팔아먹듯 해서 내 동생이 그거 말리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다 됐고 저놈 재산이랑 보험금 이쪽 계좌로 넣어. 확인해보니까 보험 계약자가 당신이던데. 결국 돈 때문이었네. 내가 내 동생 걱정돼서 낸 보험금을 왜 그쪽한테 줘요? 그리고 말이 나와 하는 말인데 없기도 하지만 당신이 무슨 권리로 내 동생 재산을 달라는 건데요? 쟤라도 맡아서 키울 거예요? 미리 말하지만 난 절대 싫어요. 더 이상 당신 같은 사람이랑 엮이는 것도 싫고 내가 쟤 데려가면 양육비라도 좀 떼어줄 테니까 그럼 그렇게 하던가요. 저는 고모의 말에 시선이 옮겨져 그 소란 속에 검은 상복을 입은 어린 여자아이를 봤어요. 잔뜩 겁에 질리고 혼란스러워하는 여자아이의 모습이었는데 그 모습이 20년 전 엄마 아빠가 이혼을 앞두고 있었을 때 제 모습처럼 보였어요. 그때였어요. 그 아이와 제가 눈이 딱 마주쳤는데 저희는 아마도 그 순간 서로를 알아본 것 같았어요. 좋아. 내가 쟤 데려갈 테니까 대신 양육비 아주 넉넉히 줘야 할 거야. 고모와 실랑이를 하던 남자는 딱 봐도 돈을 받기 위해 아이를 데려간다고 말한 거였죠. 그리고 거칠게 아이의 옷자락을 잡아 끄는데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달려가 그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그 남자를 노려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직 상중이잖아요. 데려가더라도 장례식 끝나고 데려가세요. 넌 또 뭐야? 저는 저를 무섭게 쏘아보는 남자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언니라고 할 수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었거든요. 그때였어요. 제 남편이 저와 아이를 막아서며 핸드폰을 꺼내 더 이상 소란스럽게 하면 경찰 부를게요. 라고 말하면서 상황을 종료시켰어요. 어머, 혜진이 왔니? 그래도 핏줄은 핏줄인가 보다. 어서 와서 아빠한테 인사해라. 불쌍한 내 동생, 살아서 못 본 딸, 이렇게 죽어서 보는구나. 고모는 울면서 말했어요. 저는 참 오랜만에 보는 아빠의 사진을 보며 다 잊었다고 자부한 어린 시절, 아빠와 좋았던 때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자꾸 이상하게 마음이 여자아이에게 끌리더라고요. 조용히 다가가 이름과 나이를 물었어요. 이름은 저와 같은 돌림자를 쓰는 것 같은 혜영. 나이는 저보다 14살이 어린 18살이라고 하는데 대답하는 동생의 얼굴에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체념한 듯한 얼굴이었죠. 저는 고모의 배웅을 받으며 돌아가기 위해 차에 탔어요. 남편이 시동을 걸고 차가 한적한 도로를 달리기 시작하는데 순간 전 이대로 돌아가면 안 될 것 같은 이상한 기분에 남편에게 다시 장례식장으로 가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길로 달려가 동생에게 제 명함을 주며 이거 언니 번호야. 힘든 일 있으면 전화해. 멍청하게 참지 말고. 그리고 아까 그 남자한테는 절대 가지 마. 이유는 말 안 해도 알지? 만약 갈 데 없으면 언니한테 전화해. 꼭. 지금 생각해도 참 신기해요. 처음 보는 이복 동생에게 전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저희 엄마가 알면 까무러칠 말들을 쏟아내고 전 집에 와서 핸드폰만 보며
밤을 꼴딱 새우게 되었어요. 그렇게 한두 달이 지나갔고 저는 그래,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문득 동생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자꾸 안 좋은 생각이 들어 고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고모, 그때 걔 지금 어디서 지내요? 걔? 아, 걔 내가 발인 끝나고 지 삼촌한테 데려다 줬는데. 그 삼촌이란 사람, 그때 고모랑 싸우던 사람 아니에요? 고모는 어떻게 그런 사람한테 애를 보내요? 그럼 어쩌니? 너 가고 계속 찾아와서 사람 힘들게 하는데. 그리고 내가 보낸 게 아니야. 지가 간다고 하더라. 근데 너 그거 마음에 걸려서 전화했니? 저는 고모한테 그 집 주소를 물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남편과 각자 휴가를 쓰고 그 집에 찾아갔어요. 동생은 가출하고 집에 없었어요. 어찌된 일인지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 남자는 대낮인데도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해서 근처 파출소에 가서 가출 신고를 했고 딱 일주일 뒤 동생을 찾을 수 있었어요. 너 바보야? 내가 거기 가지 말라고 했지. 너 내가 준 명함 어쨌어? 버렸니? 제가 거기 가야 다른 사람들이 편해지잖아요. 삼촌은 평소에도 툭하면 아빠를 찾아와서 엄마가 죽은 건 다 아빠 때문이라고 돈을 달라고 했어요. 다른 건 몰라도 패기치고 사는 건 정말 싫어요. 그 순간 저는 마음이 저릿했어요. 어쩜 우린 이런 면을 아빠를 빼닮은 건지. 저도 그 패기치기 싫은 마음을 너무 잘 알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더 아빠가 미웠는지 몰라요. 여튼 당분간 저희 집에 있으라고 했어요. 아마 그 삼촌이란 사람은 저희 집은 알지 못할 테니 동생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을 거란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제 생각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짧은 생각이었어요. 다음 날 저희 엄마는 과일을 너무 많이 샀다며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가셨고 저와 남편도 없이 동생을 딱 마주하게 되었어요. 어머, 남의 집에 누구? 저는 언니 동생. 응? 뭐? 누구 동생? 여기 언니 동생이요. 뭐? 전 그날 급히 오후 반차를 내고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저는 20년 전 엄마가 이혼 후 자신의 분을 못 이겨 폭주하던 그때 엄마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너 빨리 설명해. 얘가 지금 너 동생이라는데 난 너 말고 딸을 낳은 적이 없잖아. 근데 왜? 얘가 네 동생이라는 거야? 엄마, 진정해. 그냥 언니 동생 하는 사이도 많잖아. 뭘 이렇게 열을 내? 그냥 언니 동생? 넌 지금 이 엄마를 바보 등신으로 하는 거야? 아무래도 엄마는 모든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듯 제 어설픈 말에 더욱 역정을 냈어요. 언젠가는 얘기해야 할 일이었지만 막상 현실로 닥치니 저는 난감하기만 했는데요. 그때였어요. 죄송해요. 제가 나갈게요. 언니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제가 갈 데가 없어서 그냥 하룻밤 재워준 거예요. 동생은 허겁지겁 집을 나갔어요. 전 그래도 이건 아니다 싶어 동생을 말리려고 했지만 엄마는 그런 저를 동생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섰어요. 엄마, 쟤 갈 데 없어. 그러거나 말거나 네가 왜 신경 써? 지 부모한테 가던지 지 친구한테 가겠지. 아무리 뭘 모를 나이라지만 어떻게 널 찾아올 수 있니? 쟤가 온 거 아니야. 내가 데려온 거야. 너 계속 거짓말하면서 쟤 싸고 돌래? 아까 지가 불었어. 가출했다가 돈 떨어지고 배고파서 너 찾아왔다고. 넌 참 내 딸인데 속도 좋다. 배다른 동생도 동생이라고 나 몰래 챙기고 싶디? 쟤랑 언제부터 알았어? 혹시 네 아빠가 연락했니? 엄마의 말을 듣고 도저히 동생을 그냥 그렇게 가게 둘 수 없었어요. 무엇이 저렇게 어린 아이를 철들게 했는지. 그게 너무 속상해 저라도 동생의 손을 잡아줘야 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생은 어디로 갔는지 금세 모습이 보이지 않았죠. 저는 할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와 엄마한테 자초지정을 모두 얘기했고, 저희 엄마는 충격과 혼란 속에 넋을 잃은 사람처럼 주저앉았어요. 한참 뒤 머리가 아프다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동생은 그날 이후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곳으로 숨었고, 저는 동생의 친구라는 아이를 통해 동생의 핸드폰 번호만 겨우 알아냈는데, 그 번호도 요금을 하도 내지 않아 끊긴 지 오래였어요. 친구 말에 의하면 그 핸드폰에 사진이며 좋아하는 것이 잔뜩 있어서 동생의 보물 1호라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저는 가까운 대리점에 가서 동생의 밀린 핸드폰 요금을 모두 납부하고 전화를 걸까 하다 이제 모두 다 알게 되어 괜찮으니 도망치지 말고 저희 집으로 돌아오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하지만 동생에겐 어떤 연락도 없었죠. 남편은 핸드폰에 문자도 남겼고 그 아이가 우리 연락처도 알고 있으니까 기다리자고 했어요. 그렇게 1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어요. 전 매달 동생의 핸드폰 요금을 내주었고 답장도 없는 문자를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속이 불편하고 헛구역질도 나오는 게 임신을 했나 하는 기대로 임신 테스트기를 사용했죠. 몇 개를 해봐도 테스트기엔 비임신이라는 결과만 나와 병원을 찾게 되었어요. 너무 빨리 알아채면 테스트기에도 나오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근데 뜻밖의 제 검사 결과는 임신이 아닌 신부전증이었어요. 그러고 보니 요즘 몸이 저리거나 붓는 증상이 자주 있었는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저는 안타깝게도 병을 키우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제 신장이 정상 신장보다 10%밖에는 기능하지 못한다고 하셨고, 지금 이 상황에선 투석과 이식을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평소에 제 스스로 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전 이렇게까지 나빠진 제 몸을 보고 넋을 놓았죠. 저희 엄마와 남편은 서둘러 조직 접합 검사를 받았어요. 걱정하지 마. 당연히 엄마가 주지. 엄마는 반백살이 넘어서 하나도 아깝지 않아. 엄마가 멀쩡하면 또 모를까. 빈혈도 심하고 심장병도 있잖아. 됐어. 지난번에 맹장 수술하고도 그렇게 고생했으면서. 괜찮아. 난 그냥 투석 잘 받고 관리 잘 할게. 뭐가 괜찮아? 새끼가 아파서 투석받게 생겼는데 어떻게 애미가 그걸 그냥 보고 있어? 전 극구 싫다고 했지만 저희 엄마는 당장 저에게 신장 2개를 다 떼어줄 것처럼 난리셨어요. 별로 기대하지 않았지만 남편은 검사 결과 저와는 맞지 않았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장기 이식센터에 신청을 해놓고 전 그냥 불편해도 투석 이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었어요. 그날 이후 의도하지 않았지만 예전하고 좀 달라졌어요. 다른 사람과 다르게 몸에 병이 있다고 생각하니 다시 예전처럼 살 수 없을 것 같고 괜히 결혼을 해서 남편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약한 마음만 들었어요. 그렇게 거의 넋을 놓고 시간을 보내다 첫 투석일이 되었어요. 어찌나 겁이 나고 눈물이 나는지 투석이 끝나고 나서도 두통과 각종 후유증에 시달리며 이 짓을 앞으로 얼마나 더 하며 살아야 할까 막막하기만 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동생의 핸드폰 요금을 내는 걸 깜빡한 사실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전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동생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음성사서함에 이렇게 말했어요. 잘 지내? 언니가 몸이 좀 안 좋아져서 핸드폰 요금 내는 걸 깜빡했어.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생길지 몰라서 돈을 좀 보내고 싶은데 너 계좌번호 언니한테 문자로 보내. 다른 건 몰라도 네가 그렇게 좋아한다는 핸드폰 요금은 언니가 내줄게.
그리고 통장에 언니가 돈 넣으면 부담 갖지 말고, 패 끼친다는 생각하지 말고, 그거 써. 알았지? 남편은 이런 저를 보고 신기하다고 했어요. 저도 사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냥 장례식장에서 그 아이를 본 순간, 그냥 그 아이는 제 동생이랑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거든요. 차라리 나보다 호의호식하고 잘 살면 재수없다고 욕이나 하고 관심 끊었을 텐데, 곧 죽어도 남한테 피해주지 않겠다고 혼자 버티는 동생을 그냥 외면할 순 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또 투석받는 날이 돌아왔고, 그날도 정말 딱 죽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에게서 신장 이식해줄 공여자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저도 저희 엄마도 너무 기뻐서 울며 공여자에게 큰 절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글쎄 수술 후 깨어나 보니 제 옆에 동생이 누워있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마취도 덜 깼는데 정신은 또렷해져 갔어요. 제가 핸드폰 요금 어쩌고 하면서 음성 사서함을 남긴 게 마음에 많이 걸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 역시였어요. 마취를 깨고 남편이 그러더군요. 미안해. 나도 그때는 절박해서 당신 동생이 해보겠다는 걸 말리지 않았어. 어차피 하고 싶어도 조직검사에 맞지 않으면 못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냥 고맙다고 검사만 해보자고 했는데 자기랑 적합해서 수술한다는 걸 말리지 못했어. 그래도 말했어야지. 내가 쟤한테 신장이나 받자고 그동안 기다렸어. 그때였어요. 다행히 저보다 회복이 빨랐던 동생이 그래도 힘들게 링거대를 끌고 저희 병실로 들어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한다고 고집 피웠어요. 언니한테 뭐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그러니까 여기 아저씨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전 제가 그래도 이렇게 해줄 수 있어서 너무 좋으니까. 동생은 회복이 빠르다고 하나 수술을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힘들어 보였고, 전 남편에게 얼른 병실로 데려다 주라고 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실을 들은 엄마도 제 병실로 찾아왔는데 제 남편이 맡겼다는 동생의 지갑을 보라며 저에게 건네주셨어요. 전 동생의 지갑을 여는 순간 수술했다는 사실도 잊고 그만 펑펑 울어버렸어요. 1,000원짜리 지폐가 딸랑 2개 들은 낡고 초라한 동생의 지갑 속에 신분증 넣는 칸엔 제가 장례식장에서 줬던 명함이 들어있었고, 명함에 적힌 제 이름 옆에 동생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우리 친언니라는 예쁜 글씨가 보였거든요. 그날 이후 저희 엄마는 아빠에 대한 미안함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동생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고 계세요. 저에게 신장을 준 것도 정말 고맙고 저에게 새 삶을 주었으니까요. 동생이 그동안 힘들게 산 세월을 조금이라도 당신께서 보다듬고 싶으시대요. 그리고 얼마 전 동생이 아빠가 돌아가신 후 학교에 거의 가지 않아 퇴학 처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저보다 저희 엄마가 먼저 교육청에 가서 어떻게든 다시 학교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사정을 하셨어요. 그 결과 동생은 저희 엄마의 노력 끝에 다시 학교에 다니게 되었어요. 비록 또래보다 어린 아이들과 학교에 다니지만 조금씩 얼굴에 생기를 찾아가는 동생을 보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전 동생이 준 신장으로 빠르게 회복해 다시 꿈에 그리던 일상으로 돌아왔고, 저는 명함이 아닌 진짜 동생의 언니로서 예전에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자매의 삶을 살고 있어요. 남편도 갑자기 처제가 생겨서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지금은 저희 엄마까지 포함해 저희 세 여자를 위해 기꺼이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엄마한테는 절대 말하지 못할 생각이지만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동생을 부탁하고 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남에게 너무 피해 끼치기 싫어해서 우리를 두고 가버린 아빠의 성격을, 그리고 그걸 닮은 저와 제 동생의 성격이 정말 싫었는데, 아빠의 엄청난 비밀이 아니었다면 오늘 같은 날은 오지 않았겠죠. 저는 앞으로 동생에게 받은 은혜를 평생 갚으며 살 거예요. 제가 빚진 만큼 그동안 누리지 못했을 평범한 행복을 언니인 제가 꼭 누리게 해주고 싶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만 함께하길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